그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나오는 게 예를 들어 3억 5천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 3억 5천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일부라도 받아야지.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뭐 민사라든지 형사사건, 그리고 특히 형사사건 중에서 경제사범들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피의자를 대리하기도 하지만 피해자도 대리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민사사건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나한테 돈을 달라 이거죠. 손해배상이든 뭐 전세보증금 반환이든 간에 결국 돈을 달라는 게 많고, 경제사범의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도 결국 가해자한테 내가 경제적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피해 회복을 하는 게 사실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관련해서 문의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묻지마 살인을 해가지고 제가 칼에 찔렸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제 유족들이 그 묻지마 살인을 한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겠죠. 근데 소송을 제기해보니까 이래저래 그 손해배상 액수를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따다닥 계산을 해보니까 50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1심도 50억으로 승소를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묻지마 살인을 한 저 사람이 과연 내가 50억으로 승소를 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네. 보통 50억이 잘 없으니까. 내가 판결에서 아무리 50억으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50억이 없으면은 못 받는 거죠. 의미가 없죠. 네. 종이 조각이지, 판결문이. 그쵸.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결국은 내가 뭐 돈을 받는 그 방법을 좀 강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했던 사건도 엄청 큰 금액으로 이제 승소를 했어요. 근데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그 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 10억으로 승소를 했다. 당연히 이 사람이 10억을 줘야지 내가 소를 취하해 주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나오는 게 예를 들어 3억 5천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 3억 5천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일부라도 받아야지.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뿐만 아니라 그 빚쟁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먼저 그 채무를 그 이행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3억 5천을 주도록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당연히 나는 10억을 손해봤는데 뭐 3억 5천만 받는다? 굉장히 속이 쓰리죠. 근데 그래도 가끔은 한 번씩은 현실적인 그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사건도 실제 그 내가 승소한 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 금액? 이 정도 금액으로 그냥 돈을 받고 취하를 해주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끝까지 나는 뭐 전액 다 받아야겠어. 끝까지 소송으로 갑시다. 끝까지 소송 갔어도 분명히 이겼을 거예요. 이미 1심에서 올라오고 뭐 뒤집힐 만한 그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2심 판결문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미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나마 있던 3억 5천도 다 뜯기고 내가 이제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수준이 5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늦었죠. 그리고 제가 했던 또 다른 사건을 보면은 그 사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기 사건 피해자의 대리인이었는데 사기당한 금액이 한 7억 정도 돼요.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게 여러 명이었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다른 피해자들이 얼마의 피해 금액인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첫 공판기일에 갔어요. 가면은 첫날에는 이제 그 여러 사건들이 병합돼 있으니까 검사가 이제 공소 사실을 낭독을 하잖아요. 그걸 조용히 들어보니까 뭐 피해자 A에 대해서 50억, 피해자 B에 대해서 120억, 피해자 C에 대해서 35억, 이런 식으로 계속 엄청 큰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뭐 그 사람은 뭘 사기를 치길래 뭐 100억씩 나와. 와.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옛날에 그 경제 쪽으로 약간 좀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명성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사기를 친 건데 금액을 다 더해보니까 거의 한 300억인가 돼요, 총 피해가. 심지어 요 300억도 지금 끝이 아니에요. 지금 아직 수사 중인 것도 있고 아직 고소를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300억을 만약에 사기를 내가 쳤다고 해볼게요. 뭐 300억 좀 액수가 크니까. 근데 300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뭐 300년 뭐 깜빵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뭐 한 5년? 7년? 뭐 이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내가 만약에 한 푼도 합의를 안 했어요, 피해자들이랑. 징역 5년형이 나왔어요. 피해 금액 300억이요. 그러면은 나는 연봉이 60억이요. 그렇네. 그러면은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돈 합의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 이게 더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갖다 나오든 파산해버리면 끝이니까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나는 마냥 당해야 되느냐? 여기서도 과감한 결단을 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 피고인 입장에서도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300억에 대해서 전부 다 합의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럴 돈이 없죠. 사기를 친 사람들은 이미 그 돈을 대부분 딴 데 소진을 했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10명이 있어요. 내가 합의를 1명하고도 안 하는 거랑 10명 중에 1명하고 합의한 거랑 합의를 5명 했냐 6명 했냐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합의한 사람이 0명이냐 1명이냐는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결단 내릴지 모르니까 그 사건에서도 내가 피해 금액을 다 받지 못하는 건 가슴이 정말 아프긴 하지만 지금 이제 재판에 올 때까지
합의하자는 연락이 한 번도 안 왔거든요. 그럼 이 말인 즉슨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합의 금액을 이제 실제 피해금보다 약간 낮춰가지고 합의를 빠르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제 의뢰인 말고는 아무도 합의를 못했어요 지금. 이거는 변호사의 결단이었네. 제가 좀 설득을 했죠. 이거 흘러가는 그 판을 보니까 이거 이대로 가면은 아무리 봐도 파산각이거든요. 지금 저 사람이 돈을 구할 만한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그거 이미 숨겨놓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찾을 방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당연히 나한테 사기친 저 나쁜 놈 뭐 당연히 오랫동안 가면 좋긴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깜빵을 가는 게 내 인생에 뭐 조금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기당한 금액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다른 의뢰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기당한 그 6억 7억이 눈앞에서 이게 계속 떠다니기 때문에 깎아서 합의한다는 거를 잘 결단을 못 하신 경우도 많긴 해요. 그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나오는 말들이 있죠. 야, 이건 뭐 피해자만 다 독박 쓰고 피해자만 억울한 거네? 그렇죠. 물론 이제 피해자를 이제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법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은 조항도 가지고 있고 이제 관련된 법조계 인물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그 현실적인 문제를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금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연루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만약 연루가 됐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이 시점에 과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현실적으로 최대한 내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런 결단을 내리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뭐 만약에 혼자서 이거 결정하기 힘들다. 그럼 뭐 이제 변호사 이렇게 뭐 상담 받으시면 되니까. 그리고 상담을 받으실 때는 마냥 이제 희망적인 그런 얘기를 해주는 변호사가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떼인 돈을 모두 잘 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